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이렇게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리려고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 이제 새로운 대학교 두 곳이 이제 또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말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올렸던 영상에서 우석대학교가 그 사진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 사진으로 그냥 단편적으로 나왔던 시행 계획들이 좀 약간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좀 올려 올려줬더라고요, 우석대에서. 그래서 오늘 이제 10월 4일인데, 네, 10월 4일 오전 10시에 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할 단국대, 그 다음에 단국대와 경성대학교, 그 다음에 우석대 그 업데이트된 내용들 좀 간략하게 말하고, 이제 다음에 이제 또 업데이트가 되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따로 뭐 표 같은 거나 자료들을 이렇게 띄우진 않아요, 화면에. 그래서 제가 더보기의 홈페이지 주소를 올려드리니까 거기를 링크를 타고 가셔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바로 시작을 하면 단국대학교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단국대학교 이제 모집이 나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일반 편입만 뽑는다고 나와 있어요. 학사 편입에 대한 언급은 없기 때문에, 단국대학교는 이제 2024학년도 약학대학 편입을 일반 편입만 할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원 자격들도 다 표로 나와 있기 때문에 다 간략간략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좀 주의 깊게 본 부분은, 어, 다 뭐 영어가 들어가고, 근데 학점이 이제 안 들어가고, 영어랑 이제 필답고사를 다 이제 보는 학교도 있고 안 보는 학교도 뭐 있겠지만, 일단 제가 주의 깊게 본 부분은 면접이에요, 면접. 이게 제가 면접을 이제 보는 학교와 면접을 이제 안 보지 않는 학교들을 이제 분류해 드릴 텐데, 단국대만 유일하게 면접고사 평가 기준을 세세하게 비율까지 이렇게 공지를 해 주셨어요. 올려주신 거 보면은 인성 및 의사소통 능력 40%, 전공 적합성 30%, 연구 학업 역량 30%, 이렇게 퍼센트까지, 이렇게 비율까지, 면접에서 뭐 그냥 인성이나 의사소통 능력이랑 너의 전공 적합성과 그 다음에 그러한,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이제 우리가 평가해 볼 게 뭐 이렇게 이제 다들 공고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퍼센트까지 반영 비율까지 제시해 준 학교는 단국대가 지금까지는 유일하고요. 밑에 보니까 이제 자기소개서, 활동 증빙 서류 목록표, 활동 증빙 서류, 이런 거를 이제 보았을 때 아마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서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뭔가 필답 영어는 거의 제 모든 대부분 편입을 보는 학교에서 보니까, 근데 단국대학교가 피트 시절에도 면접이나 이런 면접을 면접이 까다롭고 면접으로 뒤집히거나 면접 대학이다라는 이런 평가가 많았어요, 학생들 사이에서도. 그래서 이 면접 30%가 면접 30%가 어떻게 반영될지는 이제 두고 봐야겠지만,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전 개인적으로 내 피셜을 한번 돌려보고요. 그 다음에 필답고사가, 뭐 필답고사를 거의 이제 보는데, 어, 시험을 이제 60문항을 보게 돼 있어요. 보시면은 뭐 더보기단 눌러서 보셨겠지만, 총 이제 생물, 화학 30문항씩 총 이제 60문항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60문항을 보는데 오지선다에다가, 보통 사지선다를 보는 학교들도 있지만 오지선다에 80분을 주거든요. 어, 제주대학교도 50문항에 80분이었는데, 단국대학교는 60문항에 80분에 오지선다니까, 어, 되게 문제 하나하나 그
빨리빨리 풀어야 되지 않을까. 필탁고사 이 단국대학교에서 만약에 이제 필탁고사를 본다면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거기까지 이제 제가 이 간략하게 나온 이 시행 안내를 보고 생각해 본 거고요. 결국에는 일반 편입만 이제 뽑는 거고 필탁고사가 좀 이제 한 문항당 풀어야 되는 시간이 되게 지금까지 공고 나온 것 중에 최고로 짧다. 한 문제당 1분 20초 안에 풀어야 된다. 그리고 면접에 대한 구체적인 반영 비율을 제시한 유일한 대학교다. 이 세 가지가 좀 제가 특이하게 봤던 내용이고요. 지금 이 면접 이제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지금까지 제가 올려드린 대학교는 총 10개의 대학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면접 반영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교 순으로 제가 한번 지금 이제 언급을 드리고 더보기란에도 써 놓겠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는데 면접 반영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교는 제주대학교 40%고요. 그 다음을 이어서 단국대학교 30%, 그 다음에 인제대학교 20%, 그 다음에 계속 20%씩 전북대학교 20%, 중앙대학교 20%, 충북대학교 20%, 마지막으로 면접 반영 비율이 제일 적게 들어가는 경성대학교 10%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성대학교는 어차피 이 이후에 또 말할 거니까 여기까지 말하고요. 면접을 아예 이제 보지 않는다고 이제 말하진 않았지만 공고에 면접이라는 그런 란에 어떤 점수가 없는 대학교가 세 대학교인데 우석대학교, 전남대학교, 이대예요. 이화여자대학교 이렇게 세 곳이 면접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점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총 10개 그 대학교에서 각 대학 편입을 뽑는다고 했고 거기서 이제 총 7개가 이제 면접을 보는 상황이고 앞에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그 퍼센트지가 그렇게 이제 되는 거겠습니다. 이 정도로 단국대 소개를 마치고요. 이제 경성대학교 편입한 모집 이제 기본 안내를 보면 9월 말에 이제 올라온 내용인데 단국대학교는 일반 편입만 뽑는다고 그랬는데 경성대학교에서는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 그러니까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들도 이제 뽑는다는 거죠. 뽑는다고 하고 어느 게 더 많이 뽑을지는 모르죠. 그래서 어쨌든 일반 편입뿐만 아니라 학사 편입 두 가지 전형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당연히 이제 필탁고사 보고 공인영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면접도 아까 10%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의 평가 요소가 진행되겠고요. 음, 경성대에서는 좀 특이한 게 필탁고사가 진짜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단계에서 필탁고사가 85%, 그 다음에 영어가 15%, 그렇게 해서 이제 100을 채우게 되거든요. 그 100을 채운 점수가 2단계에서 90%로 환산이 돼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그렇게 환산해 봤을 때 필탁고사 퍼센티지를 따지면은 무려 75%가 넘어가거든요. 75%가 넘어가는 70%가 넘어가는 대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필탁고사가 70%가 넘어가는 대학이 없었는데 지금 경성대학이 기본 계획을 발표하면서 유일하게 또 경성대학교가 필탁고사가 반영하는 퍼센티지가 70%가 넘어가게 돼 있어요. 75%가 넘어가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계산하면.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제가 우석대학교가 이제 화학 100점, 생물 100점, 공인영어 100점 이렇게 해서 이제 300점 만점으로 해서 들어가게 되면서 그러면 이제 화학 생물 200점이니까 300점 분의 200점 해도 뭐 70%가 안 넘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성대학교는 따지고 보면 필탁고사가 엄청 많이 들어간다. 결국에는 뭐 공인영어 점수가 뭐 다 비슷하고 면접을 잘 보더라도 필탁고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왜냐면 75%나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75%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필탁고사가 아주 중요한 대학교가 경성대학교가 될 것 같고요. 물론 제 내피셜입니다. 그런데 이제 퍼센트지로 보면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또 약간 좀 특이하게 봤던 게, 특이하게 봤던 거는 어, 이제 세부 사항 지원 요건을 보면, 이제 또 선수 과목이 있어요. 어, 학점이랑 이수학점은 되게 뭐 다들 만족하실 것 같고요. 선수 과목에 수학이 있기 때문에, 어, 뭐 졸업을 하신 분들 중에서는 수학을 뭐 내가 이수를 안 했다거나 그러시는 분들은 또 이 수학 선수 과목을 또 이수해야 된다는 좀 문제점이 또 발생하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 요 정도로 이제 경성대학교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수학이 선수 과목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필탁고사가 지금 발표된 10개의 대학 중에 가장 많이 들어간다, 필탁고사가. 네. 그 정도로 경성대학교는 마무리 짓고, 나중에 또 최종 공고로 좀 약간 디테일하게 이제 나오면 그때 또 이제 찍어가지고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석대학교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우석대학교는 원래 올렸죠, 제가. 근데 우석대학교 이제 설명을 할 때도 그냥 홈페이지 공고될 때 사진 하나 첨부돼서 화학, 생물, 공인영어 3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고 끝났었어요. 근데 이제 좀 약간 파일로 올려주시면서 디테일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읽어보다가, 좀 약간 그 TO 같은 거, 사람들 이제 몇 명 뽑을지, 몇 명 뽑아요, 이런 거 좀 나와줬으면 좋았겠지만, 아직도 나오진 않았고, 그 사진 하나 첨부했던 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몇 점 들어가, 몇 점 들어가, 막 이런 거를 이제 올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보기란에 그 홈페이지, 그 첨부 파일 된 홈페이지 올려드릴 테니까 다운받으셔서 한번 또 읽어보시면 되겠고, 제가 읽어보던 중에 좀 이건 좀 아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거는 좀 지나치기 쉽고 좀 특이하다, 이런 내용들이 어 기본 그 파일을 보시면 동점자 처리 및 가산점 부여 방법의 내용이에요. 동점자 처리 및 가산점 부여 방법. 이게 뭐냐면, 동점자가 발생하면 뭐 다른 학교들은 뭐 면접고사, 뭐 아니면 필탑고사, 아니면 영어가 특출난 사람, 이렇게 해서 이제 동점자를 처리하는데, 우석대학교는 동점자가 나오면 화학을 잘 보신 분, 그 다음에 생물을 잘 보신 분, 그 다음에 영어가 높으신 분, 이렇게 이런 순서로 동점자를 이제 우위를 주는 것 같아요. 화학이 높은 사람, 그 다음에 생물이 높은 사람, 그 다음에 영어가 높은 사람,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가산점이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산점이 있는데, 저는 이제 약학과를 이제 설명드리는 거니까, 가산점을 부여하는데, 가산점은 학사 편입하신 분들에게만 가산점이 부여될 수 있고, 이거 좀 힘들 텐데, 혹시 국내 대학교를 졸업하셔가지고 의사나 치과 의사나 한의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은 가산점이 이제 최대 5점까지, 이제 최대가 아니라 그냥 5점 드린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 한약사 면허 소지자, 국내 한약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 그러면 3점까지 가산점을, 네, 3점을 가산점을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가산점에 대한 내용은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으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내용이라, 우석대학교는 가산점을 학사 편입에서 어떠한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여하는구나,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네.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우석대학교에서도 아직까지 TO에 대한 그 어떤 최종 공고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공고가 나오면 또 추후에 찍어서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이제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는데, 다들 몸 건강 유의하시면서 이제 많은 뭐 공부도 하실 테고, 학교 수업도 하실 테고,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제 열심히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에서 드리고 싶으니까, 어, 몸 건강 유의하시고,
또 영상을 새로운 정보가 올라오면 또 새롭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